아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만화가 통째로 지각 변동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원나블의 엔딩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다. 지금 일본 만화는 이미 소년점프 황금기 때 네. 최고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원나블을 끝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원나블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졌거나 나오지 않는 걸 모두가 희망하고 있던 건 아닐까. 원나블처럼 막대한 판매고를 올리는 효자 상품도 중요하지만 허리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버티는 힘을 만드는 중간 작품, 2층을 더 많이 늘리게 만드는 게 OTT의 등장과 함께 맞물린 건 아닐까? 만화문화연구소의 이재민 소장님 오늘도 모시고 한번 오타쿠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자주 보는 사이기 때문에. 덕질하고 살았고요. 네. 그러고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오늘은 사실 몇 년 전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왜 박수 칠 때 떠나는 만화가 늘었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게 있었는데 PD님이 보시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포스트 원나블 왜 안 나오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원나블 원나블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신노갓, 시네탑, 가도브아이스크, 노블레스. 근데 그거는 작가들이 서로 알고 지내가지고 갓노신이다, 갓신노다, 신노갓이다 막 싸워왔어요 자기들끼리. 요즘엔 귀주톱,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맨. 오늘 이 얘기를 할 거라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본 본토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 본토에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있는데 일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일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요. 미리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스토리 캠프의 공식 입장은 무관합니다. 네. 이 사람은 본인의 입장이에요? 한국에서 보는 건 이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으면 마침 플러그가 딱 맞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지금 제가 본 느낌이 그렇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에이샤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원나블이 슈에이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출판사예요. 원나블, 슬램덩크, 드래곤볼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본 만화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출판사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소년 만화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게 요 주간 소년 점프라고 볼 수 있어요. 줄여서 점프라고도 하죠. 점프 편집부. 그 바꾸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프라고 그냥 얘기하면 딱 거기구나 하고 다 압니다. 주간 소년 점프 발 만화들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화 판매 부수, 망가젠칸이라는 사이트에서 역대 판매 부수를 쫙 다 해놨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죠? 역대 데이터를 쫙 모으잖아요. 다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끝까지 가보는 거지. 데이터 호더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면 레전드로 평가받는 게 소위 말하는 1억부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 22종이거든요. 22종의 만화가 있는데 이 중에 10개가 슈에이샤 거예요. 그렇죠. 절반을 혼자서. 그 중에 1황 원피스 5억 부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만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맨. 슈퍼맨 6억 부가 넘게 팔렸대요. 그 전 세계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슈에이샤에서 원래는 쇼조 만가라고 부르는 소녀 만화들을 내던 곳이었어요. 근데 슈에이샤가 66년에 과감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뭐죠? 플레이보이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당연하죠. 인기 많았겠죠? 못 보던 거니까. 네네네. 플레이보이를 만들던 곳에서 2년 뒤에 만든 잡지가 바로 소년 점프예요. 그러니까 플레이보이에서의 경험이 여기에 묻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발주자로 소년 점프가 나왔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 잡지 하면 소년 점프지 라고 하지만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이 잡지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작품이 뭐냐? 파렴치 학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나가이고 작가의 작품이죠. 이 파렴치 학원은 초등학교가 배경이에요. 장난꾸러기 학생들이 무능하고 되게 폭력적이고 성추행을 일삼는 막장 교사들을 굴려주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엄청 높던 때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았죠. 이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서 학생들 봐라. 소년들 봐라. 너희들 이러고 싶지? 라는 거를 만들어낸 잡지였던 그 당시 선생님들은 뭐 느그 아버지 무아시노 같은 그런 권위가 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역전시킨 만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노는 블랙 코미디가 메인이고 이 뒤에 깔려있는 것들, 소위 말하는 서비스 컷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야한 그림들 이런 그죠?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인기적으로 떠오르니까 애들이 우리 애기 뭐구나 하고 봤더니 판치라라고 부르죠.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촥 들어 올려서 팬티가 보이는 이런 연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걸 만든 게 이 파렴치 학원의 나가이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애 이런 거 보는구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시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촌지 문제라든지 선생님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많았는데 선생님들의 권위로 그걸 눌러놓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맥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블랙 코미디는. 이 맥락을 알아야 이게 재밌고 웃긴 거죠. 하지만 한 장만 캡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야한 장면, 한 장만 딱 캡처하면 이런 불량 만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라고 말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PTA라고 부르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 그러니까 학부모 교사 연합이에요. 여기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성을 놀이처럼 표현했다, 변태만하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는 이 슈에이샤 문 닫아라 막 이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이고가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꼭지가 돕니다. 참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1부를 마무리하면서 파렴치 대전쟁이라는 걸 벌여요. 이 얘기는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파렴치 학원의 부도덕한 이 행태를 보다 못한 정말 막장이구나 너희 하면서 PTA가 출동해요. 뭘 타고? 탱크를 타고. 아 그래요? 네. 개그만 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들이 온천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 있는데 네. 거기를 공격합니다. 탱크와 폭격기로. 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전멸해요. 네? 죽어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런 거다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너희들이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그 폭격 맞아가지고 사지가 분해되는 장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끝나버리니까 학생들의 불만도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재밌는 만화를 못 보게 하다니 라는 불만도 올라가고 계속해달라는 청원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2부를 시작하는데 2부 때 파렴치 학원의 1부에 죽었던 주인공들 있죠. 네. 개그만 하면 부활해야 되거든요. 멀쩡하게 나와야죠. 네, 원래는 그래요. 그쵸? 근데 얘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나가이고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 이 얘기를 왜 했냐? 슈에이샤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네. 슈에이샤의 뿌리는 주류랑은 거리가 먼 서브컬처다 우리는. 이걸 선언하고 이걸 지켜오던 곳이었어요. 그걸 지켜온 출판사고 가장 핵심에 있는 주간 소년 점프였는데 박이나 만화예고관님께서 박이나 만화 평론가 이론가님이시죠? 네. 표면적으로는 슈에이샤가 우정 노력 승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슈에이샤에서는 한 번도 이게 우리의 공식 슬로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치 구글에 돈비 이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들어가면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네. 작품을 분석해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개그, 폭력, 에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웃긴 거 아니면 폭력 아니면 야한 거 생각해보세요. 출판 만화 중에 전설이라고 불리는 슬램덩크가 있어요. 31권 분량에서 7권까지는 학폭물이에요. 학원 액션물이죠. 거기서 정대만이 무릎을 꿇고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 전까지 썸막질하래요 얘네가. 말하자면 개그와 폭력과 에로를 어떻게 잘 섞느냐가 이 서브컬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걸 깨우치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 슈에이샤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점프의 황금기, 쾌걸 근육맨, 북두의권, 닥터 슬럼프, 캡틴 츠바사, 드래곤볼, 변덕쟁이 오렌지로드, 시티헌터, 세인트 세이야, 조조의 기묘한 모험, 비바블로스, 전형소녀, 유유백서, 다이애드 모험, 슬램덩크까지 다 같은 잡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히트작을 진짜 거의 찍어냈어요. 대중에게 통하는 코드를 발견해낸 겁니다. 우정 노력 승리를 앞에서 보여주고 최종 목표예요. 이거는 그걸 가기 위한 들어가는 입구가 개그, 폭력, 에로였던 거죠. 그래서 드래곤볼의 1권 이런 유명한 만화들의 1권을 펼쳐보시면 생각보다 원래의 목표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슬램덩크가 연재되던 시절, 그 시절에 소년점프가 1995년 653만 부를 찍습니다. 주간지가 일주일에 653만 부를 인쇄를 해서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화가 된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잡지가 됩니다. 일본 내 독자만 초산 1800만이었대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를 합친 것만큼의 사람들이 주간 소년점프를 사서 본 거예요. 엄청나죠. 거의 국가 단위의 주간으로 구독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나왔던 거죠. 이거 물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배급망,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소비를 위한 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모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슬램덩크가 완결돼요. 그리고 황금기가 끝납니다. 아 그때가 이제 한번 주춤하는 시기였군요. 1995년부터 97년까지 2년 동안을 점프 암흑기라고 부른대요. 고작 2년이네. 그리고 97년에 연재되기 시작한 게 오늘 얘기할 원나블의 시작, 원피스입니다. 97년 원피스. 흔히 말하는 이제 원나블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피스 97년이고요. 나루토 2000년, 2001년에 블리치 이렇게 세 작품을 말합니다. 원나블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주간 소년 점프의 3대 작품, 서양에서는 더 빅 3라고 부른대요. 트로이카, 빅 3. 그래서 판매량을 한번 보면 일단 원피스가 5억 1000만 부를 넘겼습니다. 역대 판매량 압도적 1위예요. 그리고 나루토가 2억 5천만 부, 블리치가 1억 3천만 부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8억 9천만 부니까 대략 9억 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9억 부. 세 개 합쳐서 9억 부. 왜냐면 지금도 팔리고 있을 거니까 넘겼겠죠 뭐. 이 작품들은 아까 말했던 소년점프의 가치라고 알려져 있는 우정, 노력, 승리 이 포맷에 가장 가까운 만화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전의 작품들에서 소위 이제 서비스 컷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넣고 이걸 봐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품과는 또 좀 거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목적이 없는 폭력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건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을 때입니다. 루피가 나 진짜 화났어 하면서 기어 세컨드라고 말할 때, 그쵸, 그때만. 근데 그때 충분히 명분이 있죠. 그렇죠. 명분이 있죠. 명분이 없는 폭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 시대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원나블은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800만 명이 보게 됐어요. 네. 원래는 우리끼리 작은 동네에서 우리끼리 보면서 킥킥대는 거였거든요. 학생들아 너희들 재밌게 보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요.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800만 명이면 당시 일본 인구로 계산을 해도 5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대세가 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그거에 영향받는 사람들까지.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에서 적나라하게 야한 장면 보여주거나 잔인한 장면 보여주거나 이유 없는 폭력을 보여주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컬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오버그라운드가 된 거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콘텐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나블의 어떤 핵심은 점프가 보여주던 폭력, 개그, 에로가 덜 노골적으로 없진 않아요. 하지만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진 시대로 도약했다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네. 오버그라운드로 강제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서브컬처에 남고 싶었는데 강제로 원나블 이후에 만화가 그냥 오버그라운드로 끌어올려졌어요. 그래서 소년 점프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야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길들여지지 않은 생물 같은 그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브컬처가 갖고 있는 폐쇄성, 돌발성,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나블이라는 만화가 특별했던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만화. 일본을 대표하는 행사장에 루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저게 누구야? 라고 다수가 말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루피를 몰라? 부룩은 모를 수 있어. 근데 루피를 모르면 안 되지. 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원피스를 봤던 날이 기억나거든요. 언젠가요? 학교에서 같이 수학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수학여행 가는데 누가 좋은 걸 가져왔어 하면서 좋은 가방에서 좋은 거? 아직도 기억나. 26권을 꺼냈어요. 나쁜 사람이다. 왜 26권이야? 하늘섬 가는 얘기였어. 아, 그렇구나. 새로운 얘기가 시작된다. 야, 봐도 된다 여기. 네네네네. 봤죠. 너무 재밌는 거. 그리고 27권도 봤어요. 그리고 2권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네. 이 나쁜 놈아. 야, 진짜 영업의 귀재네. 그래서 와 이거는 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빌려보다가 사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 주고 샀던 그때 만화가 딱 2가지 있는데 네. 명탐정 코난이랑 그리고 원피스였어요.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코난과 원피스라니 와. 이게 만화책으로만 있으면 서브컬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좋은 거 있는데 볼래? 쓱 밀어주면 한 명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이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광역으로 쏠 수 있으니까. 그죠. 프라임타임에 하는 애니메이션들 중에 제일 흥했던 게 또 이 원나블이었어요. 액션과 이런 연출의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이니까. 그러네요. 원나블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화되고 단행본으로 폭발적인 판매고를 만들어내고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화는 잡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의 작품 잡지 연재되는 게 20개라고 하면 한두 개 정도가 그렇습니다. 애니화가 됩니다. 타율로 치면 1할에서 2할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집집마다 깔려있는 TV 인프라가 일단 있어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대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공통의 시간, 여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녁 시간 보통 프라임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정해진 요일에 TV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때 6시 반에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직 지하철일 거예요. 열심히 퇴근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계실 거예요. 근데 부엌에 계시겠죠. 그럼 애는 뭐 해요? TV를 보겠죠. 학교 갔다 와서 일단 씻었어. 저녁이 나오기 전이야. TV를 틉니다. 짱구에서는 액션 가면을 보고요. 그렇죠. 우리는 원나블을 봤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나이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딱 그 시간대에. 포켓몬스터. 포켓몬 세대죠? 제가 통키 세대. 7시가 딱 통키예요. 저는 포켓몬스터가 딱 그 학원 차가 올 때쯤까지 2분 정도 남았었어요. 학원 차가 오면 집 앞으로 데리러 왔잖아요. 학원들이. 그러면 2분 정도를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날에. 오늘은 걸어가겠다. 아빠가 반차 썼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못 봐요. 그러면 이제 VHS라고 부르는 비디오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약 녹화를 걸어놓고 아버지가 보시는 걸 보면 같이 보면서 녹화 잘 되고 있겠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눈은 여기 밑에를 보죠. VHS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예 맞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눈을 밑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상파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왔는데 비쌌어요. 비쌌죠. 잘 나가는 것들은. 그래서 싼 걸 가져옵니다. 고르고 골라서. 진짜 신기한 숨어있는 명작을 은근히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KBS에서 애니메이션 당시 수입해오는 걸 결정하시던 분. 오. 누가 큐레이션 했는지. 오. 왜냐하면 그때 들어온 게 천사소년 네티, 사이버 포뮬러, 그리고 세일러문. 근데 MBC에서 웨딩 피치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웨딩 피치를 일본에서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메이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네. 네? 근데 한국에선 세일러문 파가 있고 웨딩 피치 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벌이 생겼어. 사실 이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눈높이가 매출은 아니에요. 그죠. 웨딩 피치는 세일러문 같은 메가 기계 작품보다는 좀 낮은 매출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특히 천사소년 네티 가져오신 분 누구예요? 너무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너무. 네. 사이버 포뮬러 가져오신 분 누구예요? 너무 궤도 세인트 궁금하다. 테일 같은 경우는 소조 만화 쪽에서 되게 드물게 애니메화가 돼서 나름대로 마이너한 편을 갖고 있던 건데 이웃 나라에서 방영할 때 작가님도 아까 놀라셨을 거예요. 거기서 왜? 내 걸 왜? 뭐 이런 느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애니가 되는구만 을 깨닫고 투니버스가 개국합니다. 투니버스 세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애니메이션이 좋은 이유가 그거죠.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죠 일단. 네. 음향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보다 직관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몰입되기가 쉬워요. 만화는 기본적으로 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읽으신 다음에 페이지를 직접 넘기세요. 웹툰은 스크롤을 직접 내리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줘요 얘네가. 계속해서 먹여주는 거죠 이렇게. 만 하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만화나 웹툰의 형식에 비해서 훨씬 대중친화적입니다. 그러면 원래 만화의 목적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이게 목적인데 애니메이션이야말로 가장 대중친화적인 컨텐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되면 만화로 사람들이 넘어오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주술회전이 애니메이션화 되기 전과 후에 판매량을 보잖아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귀멸의 칼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애니메이션 덕분에 출판 원작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세 작품 원나블은 이 애니메이션 감상의 허들을 아주 많이 낮춰준 컨텐츠들입니다. 네. 너 애니메이션 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 원피스 봐?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다르네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무 다르다. 애니메이션 봐? 라고 물어보는 건 그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너 그거 봐? 와. 너 그런 거 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 글자 차이인데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정말 바로 런 해주고 싶은 그죠? 런이 들어가네요. 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걸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원나블을 기점으로 소년점프는 서브컬처로 성장했던 자신의 동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서브컬처가 가지고 있던 야소성이나 아니면 돌발성이나 아니면 이런 날 것 그대로의 감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사자에게 정장을 입혀버렸죠. 그게 원나블이 아주 세련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95년부터 97년 동안 다르네? 이제는 다른 감성이 필요하네? 소년점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다르구나 라고 이해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원나블이다. 그리고 그게 애니메이션과 인터넷을 만나면서 아마 슈에이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에코 세대가 등장을 해요. 에코 세대? 네, 베이비 부머들이 낳은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한 번 올라왔다가 그 밑에 또 한 번 올라와요. 인구수 많은 데서 한 번 나와서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에코 세대가 등장한 게 1980년대인데 이 양반들이 성장하던 시기가 언제냐? 일본 버블 경제의 거의 끝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력이 지구상 가장 높았던 때, 지구 역사상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제일 많았던 때. 그 서구 사회에서 일본을 두려워했던 그때. 그죠. 다이하드 1의 배경이 되는 그때. 그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많았어요. 성장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년점프의 황금기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장에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커졌구나. 그죠.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딱 학생 때, 만화 한창 많이 볼 때, 일본에서 지금 다시 오지 않을 인구가 많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 시기에 마침 대규모 인원 준비됐고 미디어 환경 당연히 준비됐죠. 그 다음에 소비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삼박자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등장한 이 원나블이 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 제일 재미있음. 그래서 1980년대 태어난 세대가 1020이던 시절에 등장한 원나블이 꾸준히 지금까지 소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드래곤볼도 지금까지 잘 팔리는 이유기도 하고, 그렇죠. 슬램덩크가 리바이벌 됐을 때 수백만 부 판매고를 올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나블의 뒤를 이을 만화가
누구냐? 이제 원피스 하나만 연재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피스도 최종장이거든요. 네. 물론 최종장이 언제부터 최종장이었어? 한 2년 됐습니다. 최종장이 좀 길 수 있죠 뭐. 최종장이라고 하면 이제 최종장 그렇게 해서 한 15년 더 연재하시면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원피스니까요. 찐찐막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끝날 위기가 보여요. 슈에이션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언제 네. 끝날 건지. 그렇죠. 그러면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5억 부를 팔았던 만화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맨 이 세 가지가 또 같은 잡지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귀주톱이라고 보는 것도 새롭게 나온 게 또 슈에이션 건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원피스에 나오는 최악의 세대 네. 최악의 세대. 넘버 원이에요. 네. 귀멸의 칼날은 지금까지 2억 부를 넘게 팔았습니다. 네. 2억 2천만 부 판매했는데 귀멸의 칼날은 23권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판매량이에요. 네. 그리고 주술회전 1억 부 넘었고요. 네. 체인소맨이 3천만 부, 합쳐서 3억 5천만 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말하자면 10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팔았어? 네. 3억 5천만 부야? 그럼 10년 넘으면 5억 부, 6억 부 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 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벌써. 주술회전이랑 귀멸의 칼날 네. 이 두 개 끝났어요. 그렇죠. 체인소맨만 연재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원피스는 112권이고 그렇죠. 연재 중이에요. 아직도. 네, 나루토는 72권으로 완결됐고요. 네. 그리고 블리치는 74권으로 완결됐어요. 이렇게 한 70권, 80권 가져올 줄 알았는데 네. 20권, 30권 사이에 완결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신기한 현상일 수 있죠. 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장기 연재 당연히 시키는 거 아니야? 모 베이커리 만화가 있는데 계속 늘리다가 작가가 이제 우주 파괴해버리는 걸로 끝내버리는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죠. 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일본은 끝내고 싶어도 드래곤볼 작가가 끝내고 싶었다. 근데 어떻게 질질 끌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문화부 장관이 와서 제발 연재달라고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고속도로를 깔아줬다. 뭐 집 앞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공항까지 바로 뭐 하이웨이 뚫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 잘 팔리면은 작가가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박수를 칠라 그러는데 가버리더라. 네. 뭐지? 왜 가지? 왜 인사하지?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진짜로. 귀멸의 칼날 마지막 건 표지를 보고. 네. 너무 인사하는 표정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고마웠어 표정으로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왜 벌써 끝나? 인 거죠. 그쵸.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 끝나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폭발력은 늘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보면 23권으로 2억 2천만 부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나루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루토만큼 팔았어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속력은 낮아진 거 아니야? 또는 장기 연재작이 나오기 힘들어진 거 아니야? 아니면 장기 연재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는 지점이네요. 네. 왜 장기 연재가 예전같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 포스트 원나블의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원나블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일단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급격하게 노령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뭐라고 했죠? 미디어 환경이 TV가 이제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소비력이 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전부 그린라이트일 때는 원나블을 만들어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레드라이트인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소년 점프를 내는 슈에이션을 비롯한 일본 출판사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시장 분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한국에서 만화 보는 아저씨가 일단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크게 이 일본 출판사들이 가진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 잡지가 아닌 새로운 매체를 찾아야 된다. 잡지 판매가 계속 줄고 있다. 그렇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 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반등이 없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화를 발행하고 단행본을 판매하는 그거 이외의 비즈니스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출판사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출판사의 영향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에요. 그래 보이는데요? 근데 원나블 시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 한 잡지에서 슈퍼 인기작 3종이 나왔다.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팬덤이 넓어지는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딱 정점을 찍어요. 네. 그러면 마치 이 잡지 판매량처럼 쭉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점을 지나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판매고가. 그러면 무슨 출판사의 문제가 뭐냐?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기업보다 많은 돈을 버는 작품이에요. 그러게요. 이 작품이 종료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원나블 끝나면 다음은 어쩌지?를 모두가 걱정했어요. 독자들도 다 같이. 원피스 최종장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린 댓글들이 뭐냐면 이제 일본 만화 어떡하냐? 일본 만화 어떡하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근데 이 걱정을 시작할 무렵 2014년에 일본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뭐죠? 소년점프 플러스라는 앱이에요. 그렇습니다. 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연재하는 신작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작품이 초대박을 냅니다.
스파이 패밀리. 그렇죠. 스파이 패밀리가 플러스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괴수파로. 괴수파로도 플러스 출신이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작품이 다 거기 플러스 출신이네요.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대박을 쳤으면 와 역시 일본이야, 역시 스마트폰으로 옮겨와도 출판만화가 되는구만 이라고 했을 텐데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이걸 진짜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꼬라박았어요. 그냥 서비스를 하는 족족 서버비는 뽑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하더니 2019년을 기점으로 전자만화 판매량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북과 그 웹툰 포함한 전자만화 판매량이 출판만화 판매량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역전된 적이 없어요. 전체의 70% 정도가 전자만화라고 부르는 이 이북과 웹툰이고 30%가 출판만화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이 고친 게 있습니다. 뭘 고쳤냐? 이 좁은 스마트폰 안에서 출판 만화 형식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일 떠오르는 거는 폰트 키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 패밀리 갖고 계신 분들 슬램덩크를 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슬램덩크를 펴보십시오. 네. 1권의 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부터 폰트 크기가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연출 중에 출판만화에서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있어요. 네. 인물이 이 칸을 넘어가서 오버랩 되는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죠. 스파이 패밀리는 처음부터 합니다. 그냥. 네, 그냥 합니다. 네, 과감하게. 왜냐? 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 만화의 문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 패밀리 나오고 괴수파로 나오고 이후에 신작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죠. 이런 일본 만화의 문법을 뜯어 고칠 만한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체인소맨 1부는 소년점프에서 연재됐어요. 주간 소년점프에서. 이게 회심의 일격과 같은 작품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앱이 지금 대세야? 앱을 많이 봐? 스마트폰으로 만화 보는 게 많아? 그러면 잡지에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네네. 우리가 옛날에 잘했던 거. 다시 영광의 시절이요. 서브컬처로 돌아가자. 야수 같은 만화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야수로 갔어, 근데. 체인소맨 1권은 너무 야수로 갔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만화책인데 뜨거워. 네. 서로 자꾸 볼 수가 없는 만화가 나오는 거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 감성. 그죠? 이러면서. 야, 이게 점프지. 옛날 데빌맨 봤을 때 같은 느낌으로, 야, 뜨겁네, 이러면서 네. 봤죠. 체인소맨. 그죠? 만화를 보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을 구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앱으로 봐도 괜찮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만화, 스파이 패밀리 같은 작품. 근데 체인소맨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만화예요. 네, 그렇죠. 심지어 7권 이후로는 19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브레이크 박살난 거야. 네. 아니 이거 빠꾸가 없네? 뭐 이런 만화가 나왔지? 이게 종이 만화책으로 종이 잡지에서 연재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작가 미친 거 아니야? 누구야? 봤더니 그 전작은 뭔데? 그 파이어 펀치. 정말 더 미친 만화. 더 미친 만화. 뭐야? 억제기를 단 게 이 정도였어? 그죠? 그러니까 잡지는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만화를 읽는 사람들, 출판 만화에서 서브컬처스러운 감각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네. 정말 이렇게 와서 툭 터치한 게 아니라 그냥 명치를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기다렸어, 빡 때린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막. 뚫렸죠. 와 이런 만화가 어떻게 나와? 하지만 그걸 보고 당연히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브컬처의 핵심이 뭐냐면 불편하면 니들은 나가. 그치.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볼 거야. 거든요. 근데 일본 만화의 심장과도 같은 잡지에서 우리 서브컬처로 회귀한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부가 앱으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뭐랄까 슈에이샤의 야심 같은 게 느껴져요. 모두를 잡겠다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사람들,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잡을 수 있고 네. 서브컬처, 일본의 핵심 독자 이 사람들도 잡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보여요. 성공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게 뭐냐?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멸의 칼날 23권인데 애니메이션 지금 방영하고 있죠. 주술의 전 30권이고 체인소맨은 22권 발매 중인데 되게 짧아졌는데 이 짧아진 거 안에서 더 많은 애니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애니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OTT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블처럼 막대한 판매고를 올리는 효자 상품도 중요하지만 허리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버티는 힘을 만드는 중간 작품 2층을 더 많이 늘리게 만드는 게 네네네. OTT의 등장과 함께 맞물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특히 이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 상품하고 이 넷플릭스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 이재민 소장님과 찍었던 전 영상에서 언급 많이 했죠. OTT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글로벌에서 판매가 돼. 잘 팔려 심지어.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출판사가 대리한다면 출판사의 힘은 약해지잖아요. 네. 대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큰 작품들이 갖고 있던 힘은 약화되죠. 네, 그렇죠. 그럼 출판사의 힘이 더 세지죠. 아,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전 이걸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 구성 과정에서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중간 작품이 늘어나면 작품의 다양성이 살아나요. 네네. 이게 지금 귀주토배 시대에 모두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귀멸의 칼날의 극장판, 그리고 주술의 전 기네스북 올랐거든요. 기네스북 올랐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은 시간 동안 시청된 애니메이션으로. 네, 체인소맨. 누군가는 이거 절대 못 보는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누구에겐 인생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같은 출판사다. 심지어 스파이 패밀리와도 같은 출판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장기 연재작이 필요가 없어진 수준이 아니라 나올 수 없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1000만 부를 파는 작품 10개가 있어도 1억 부잖아요. 그렇죠. 작가 입장에서 1000만 부를 팔면 그 진격의 거인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내 통장에 버그인가 싶을 정도의 돈이 찍혀 있다. 그렇죠. 이 정도 돼요. 1000만 부, 2000만 부, 3000만 부면 충분히 한 개인 작가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막대한 돈이에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선 10억 부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1억 부짜리를 10개 만드는 거 가능하거든요. 슈이샤가 보여줬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이렇게 도전해볼까? 쪼개볼까?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럼 작품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더 높이자. 그리고 타겟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 하는 작품도 있어야지. 걔네는 절로 가고 특정한 사람들이 미치는 작품? 이것도 만들어보자.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양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에서 나온 건데요. TV 애니메이션을 낸 다음에 극장판을 내요. 그 사이를 그 극장판으로 채우고 또 애니메이션을 내요. 그리고 또 극장판을 내요.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을 또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구나. 지금 귀멸의 칼날 완결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쵸. 지금 역대 가장 많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1, 2위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네. 그리고 그때 연재가 안 되고 있어도 만화책이 팔리네. 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득인 거예요. 그러네요. 만화 그리는 거 힘들거든요. 명탐정 코난 그리시는 아오야마 고조 선생님이 마감하실 때 아무것도 안 드신대요. 그래요? 되게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될 정도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연재가 지속되면서 휴재 텀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따라잡아요. 예를 들어 강철의 연구술사. 강철연 말고 하가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가렌파 왔네, 하가렌파. 네, 강연금 강철연 이렇게 하시길래 그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하가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만한 표정 짓는 거 어떻게 안 돼요? 이 강철의 연구술사가 두 가지 버전의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오리지널과 브라더후드가 있죠. 구강철과 신강철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나온 이유가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이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돼요. 짧으면 완결 나고 애니메이션으로 쫙 볼 수 있는 거죠. 명탐정 코난은 지금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에서 무리수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까지 맞잖아요. 그죠. 이제 막 그 유명한 탐정 모리 탐정이 살인 사건 현장에 아이들을 견학차 데리고 와요, 막. 그런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여기 이 세계는 그래 라고 이제 알잖아요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원작이 안 나오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되고, 그리고 작가의 애정이 식어버리거나 작가의 체력이 다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죠. 이게 오히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돌잖아요. 귀멸의 칼날 그린 작가가 이거 한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퇴해버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또 좋냐면 잡지 연재 시스템에서는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연재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는 순환율이 빨라지죠. 그러면 이 새로운 작품들이 쫙 나오고 이게 쪼개져서 각각의 작품들이 서브컬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신인 육성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순환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커지면 나가세요, 커지면 나가세요, 커지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큐가 생각보다 빨리 완결됐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인 육성 기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소년점프 플러스가 성공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아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만화가 통째로 지각 변동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시기. 원나블의 엔딩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인터넷과 OTT와 그리고 글로벌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원나블 때의 영광을 끝으로 일본 출판만화도 이제 꺾였지, 다시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현역으로 즐기고 보던 때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쭉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일본 만화는 이미 소년점프 황금기 때 최고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웹툰에 대한 담론도 그래요. 웹툰에 대한 담론도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어디 가서 웹툰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하면 엄청 두드려 맞거든요. 출판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출판 만화도 원나블을 끝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원나블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졌거나 나오지 않는 걸 모두가 희망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새로운 시각을 한번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미 소장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좀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였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네네. 뭐 물증은 없다. 그렇죠. 제가 뭐 그 슈에이샤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저희 설명에는 놀이터를 만들지만 또 이런 종류의 영상은 일종의 또 토론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뭐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만화 시장이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네. 웹툰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일본 만화 시장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동시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의 창구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글로벌로 담아줄 수 있는 OTT라는 그릇도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타고 넘어갈 거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보고 있는 이 덕후 콘텐츠에 대해서 저 사람의 저런 먹물 묻은 얘기들, 수치에 기반한 얘기들, 전문성이 가미된 것 같은 얘기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이재민 소장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